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팔코인 뉴스입니다. XRP. 자, XRP가 장 시작하고는 쫙 끌어올려서 기분은 좋았는데 한 번 더 눌림을 당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움직일까요? 그리고 또 어떤 소식이 전해졌을까? 한 번 더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면 링크 있습니다. 자, 여기 눌러주시면요. 제가 직접 운영하는 무료 정보방 입장 가능하십니다. 들어오시면 코인 정보 또 거시경제 이슈까지 정보들 다 공유 중에 있으니까 이 정보 받아보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거라 판단이 됩니다. 또 아래 버튼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지금은 빠른 정보 또 확실한 정보가 여러분들이 매매를 진행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런 정보 외에도 제가 하나 드리는 게 있어요. 바로 코인 파일 하나 드립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받고 저랑 같이 공부 중이고 이미 또 어제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어요. 이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 기본부터 주요 경제 지표까지 총 150페이지 됩니다.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제가 드리는 정보와 함께 같이 보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뭐 이렇게 많이 있어요. 이렇게 총 150페이지 되는데 내용들은 많이 있고 읽어보시면서 천천히 읽어보셔야 돼요. 읽어보시면서 음, 뭐 이제 물어보시면 되고 제가 드리는 정보 같이 보시면 좋고 그리고 이것 또한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기를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가야 우리가 변동성 있는 이런 장에서 대응할 수가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XRP 보겠습니다. XRP 현재까지 고가는 얼마를 찍었습니까? 3,279원. 그리고 저가는 3,252원입니다. 지금 3,254원 0.46 정도 되는데 시작하고 했지만 한 번은 눌려요. 한 번 눌리고 근데 중요했던 건 뭐였냐면 어제 오늘 이렇게 종가 마무리였죠. 종가 마무리가 좋았습니다. 어제 이 흐름상 그 이상에서 마무리를 지어줬고 여기를 다 말아 올렸죠. 3,100 200원도 깨졌었죠. 200원도 깨졌다가도 여기를 말아 올린 리플이었고 오늘은 이 정도 말아 올렸으니까 또 다시 한 번 더 살짝은 눌렸다가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고 뭐 지금 이 부분이 제가 어제도 여기서 좀 많은 분들이 잡아 드렸어요. 이거 여기가 중요한 라인이다 하면서 제가 여기를 공략해 보셔라 해서 많은 분들이 여기 잡으시니까 또 몇 프로 또 수익을 가져가셨죠. 이 정도의 수익은 가져가고 계시는 부분.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공략을 해 들어가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공략을 해 들어가야 되고 리플 같은 경우는 특히 많이 모아 가야 된다는 거 이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이 오늘 가장 반가운 소식이라면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어요. 바로 트럼프 대통령 금요일 날 발표했던 유럽의 관세가 7월 9일까지 연기가 됐습니다. 상당히 좋은 소식이죠. 그러면서 이제 또 이 불확실성은 아직까지는 살아있긴 하지만 시장에 안 좋은 것을 다시 한 번 더 좋은 쪽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트럼프 또 유럽 위원장이다 볼 수 있어요. 그 전화 회담을 했다 합니다. 전화 회담을 했고 또 이 상호 협의를 통해서 발동 기한을 연기했고 여기에 합의를 했습니다. 6월 1일에 전격적으로 시행해야 된다라고 했던 부분이 이제는 7월 9일 거의 약 한 달 후로 연기가 되었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당연히 한 달 후까지는 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봐요. 협상에 당연히 들어가겠죠. 제가 지난 오전 브리핑 시간이었죠. 오전 브리핑 시간에 6월 1일 날 된 거 분명한 것은 협의가 들어갈 것인데 약 일주일간으로 될까? 7일 남았던 부분이 일주일 동안 모든 협상이 이루어질까라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7월 9일까지 연기됐으니까 약간은 시간은 벌어놨고 이런 부분에서 어 이 협상이 들어가고 좋은 쪽으로 갈 줄이라 봅니다. 이게 언제까지 관세를 갖고 갈지 지금 거의 이제 1분기, 2분기를 다 헌납했죠. 이 관세로 인해서 3분기가 시작이 되면 더욱더 이제는 좋은 흐름이 이어질 것이고 보고 그리고 관세로 인해서 지금 1분기, 2분기를 다 헌납했다는 게 시장이 계속적으로 하방 압박을 이렇게 받았어요. 관세 얘기만 나오면 떨어지고 관세 얘기만 나오면 떨어지고 했던 부분 또 여기서 중간에 협의가 이루어졌다면 또 올라가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런 반복된 이 패턴이 벌어졌던 1분기, 2분기였기 때문에 좀 더 이 아직은 또 그렇다고 해서 연기가 됐다고 해서 이게 이제는 좋은 쪽으로 가겠느냐 그것도 지켜봐야죠.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데 어 좋아졌으면 합니다. 빠른 협의가 끝나서 이제는 좀 더 안정적인 우리 시장이 돌아왔으면 좋겠다. 지금 아직까지도 불확실성이 계속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시장들이.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모멘텀이 있고 좋은 호재가 터지고 있는 XRP라도 이것을 피해갈 수가 없는 거죠. XRP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 ETF가 계속적으로 선물 ETF가 나오면서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죠. 이것은 이제 현물로 이제 연결되니까 이 부분에서 당연히 좋은 흐름이 연결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관측만 내놓으면 꼭 한 번씩 터트려요. 트럼프가 꼭 제동을 걸어요. 제동을 걸고 있기 때문에 어 이것도
좀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뭐 때문에 떨어지고 무엇이 우리 리플을 방해하고 있는지를 알고 가면 좋을 것 같고, 또 여기에 또 리플 소식이 또 하나 들려왔어요. 어떤 게 들려왔냐면 바로 이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 지금 법적 마감 시간이 다가와요. 뭐 법적 마감 시간이 지금 6월 15일, 6월 15일 날 마감 시간을 앞두고 있고, 지금 SEC는 비공개 회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법적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는 과정이고, 이 XRP와 이 SEC의 리플 여기에 대한 이 토레스 판사의 최종 판결을 수정하는 시도가 실패한 후에 이제는 리플이 많이 내려왔죠. 이런 내려온 부분이 이제는 이 SEC의 이제 입장이 중요한 거예요. SEC의 입장이. SEC 입장이 중요하고, 또 여기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의 유럽 연합과 이 관세를 연기하면서 이제 의원들이 전략적으로 비트코인 법안을 밀어붙이고, 또 이게 비트코인은 좋은 흐름이 계속적으로 10만 달러를 유지하고 가면서 좋은 흐름이 계속적으로 비트코인이 간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알트들도 갈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가 공략해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아래 내용을 좀 보면서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SEC 대 리플 법적 마감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비공개 회의에 초점이 지금 이동되고 있고, 이 리플 사건이 이제 대립이 심화되면서 투자들이 이번 주에 중요한 SEC 회의를 주시하고 있어요. 이 토레스 판사가 최종 판결 합의에 대한 일환으로 변경하는 시도가 이제 기각시켰죠. 판사가 기각시키고 나서 리플이 많이 좀 내려왔지만, 이런 부분에서 SEC가 침묵을 지켰어요. 계속적으로 침묵을 하고 있었고, 시장에 이런 불확실성에 부채질을 했다라고 나오고, 5월 15일 날 기관 투자에 대한 XRP 판매 금지를 명령을 해지하고 1억 2,500만 달러 벌금을 낮추는 것에 대한 SEC의 지지 판결 요청을 기각을 했습니다. 이 그 여파로 XRP는 법원 판결 전에 최고치 바로 2.65달러, 여기에서 25일 날 2.26달러까지도 폭락을 했던 부분, 이 하락폭이 확대된 것은 법적 교착 상태에 대한 투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것은 이 부분이 반영이 된 부분이고, 이제는 투자자의 관심은 이제 5월 29일 날 목요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5월 29일,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5월 30 날이 됩니다. 5월 30 날 새벽이죠. 5월 30 날 새벽에 이것을 알게 돼요. 5월 30 날. 바로 이 예정된 바로 비공개 회의가 5월 29일 날 있을 SEC가 이거 회의에서 이제는 결산 논의를 재개하는데, 이런 더 필요한 정족수를 설정할 수가 있고, 앞에 토레스 판사의 절차상 오류에 대한 SEC의 제한된 약관이 공공적, 또 이 제도적 이익에 부합한다고 설득력 있게 주장하지 못한 점을 모두 언급했고요. 또 이 잠재적인 걸림돌이 SEC가 XRP 소매 판매, 또 기관, 이게 정말 제가 매번 말씀드렸죠. 기관 판매 금지 요청했던 것을 해제해야 돼요. 이게 해제해야 리플이 정말 본격적으로 날개를 답니다. 이 부분에서 이 상품이라는 것을 인정할 이 여부가 일 수 있다는 얘기죠. 이 비공개 회의가. 그러니까 증권이 아니라는 것은 지금 토레스 판사는 인정했잖아요. 근데 SEC는 아직 이렇다 할 말이 없죠. 이 입장이. 여기에서 이제는 증권이 아니라 상품으로 인정을 해야 된다. 이것을 인정해 준다면 이제는 본격적인 틀려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틀려집니다. 이게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죠. 이 부분이. SEC가 이번 사건에 SEC 입장이 결합이 있고, 또 XRP는 증권이 아니라 상품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해야 된다라고 누가 얘기합니까? 존 디튼 XRP 변호사가 얘기하고 있죠. 이 부분이 인정이 된다면 이제는 리플 또한 이 규제 완화에서도 완벽하게 털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이 미국 비공개 회의가 6월 15일 날 법원 마감 시간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SEC 회의 일정의 마지막에 등재된 회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마지막 회의가 5월 29일 날,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5월 30 날 있을 이 마지막 회의가 이제는 6월 15일 날 있을 법원 마감 시간까지도 이게 영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5월 30일 이후로는 회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분명한 것은 리플일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것이고, 이 항소 이 항소가 지금 교체 항소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 교체 항소가 이제는 합의 가능성을 위한 항소 절차를 60일 동안 중단한 바가 있는데, 이게 마감이 되는 겁니다. 항소에 대한. 이게 완벽한 입장을 정리하고 그리고 발표를 해야 이제는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그럼 밑에 내용을 좀 보면, 자, 이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되냐 이거죠. 진전이 없을 경우에는 법원이 SEC의 항소를 재개하도록 압력을 가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것은 기본 단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법원은 양 당사자가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선의의 노력을 보이는 경우에 연장을 허가할 수가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재연장이 되느냐. 그러니까 합의가 그러니까 이때까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연장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거 미국 항소법원의 절차상의 이유로도 SEC 항소를 기각할 수도 있어요, 이제는. 그렇지만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고, 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는 또 리플이 이 교차 항소를 진행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서 법적 환경을 더욱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얘네들은 둘이 양가는 합의를 봤잖아요. 지금 현재로서.
그러니까 법원은 아직 이것을 승낙해 주지 않았지만 XRP와 SEC는 합의를 봤어요. 벌금도 5천만 달러로 줄였고 그리고 이 기관 판매에 대한 금지를 요청 해제를 우리가 하겠다라고 합의를 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미 봤기 때문에 이것 또한 없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는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더욱더 커져 있고 항소에 대한 부분을 완벽하게 마무리가 되고 그리고 이제는 이런 부분을 토레스 판사에 신청을 다시 하고 이런 거에 있어서 당연히 기관 판매 금지 요청이 해제가 된다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리플은 완벽한 날개를 달고 날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런 그래서 가격 전망이 나왔죠. 이 토요일 날 1.44 상승한 데 이어서 0.57 상승했고 2.3426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이 리플이. 그리고 0.95 상승한 전체 시장에 비해서 비록 저조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또한 시가총액을 3조 3,700억 달러로 끌어올린 게 리플이었고 또 단기 전망이 뭐냐면 이 법원 서류 또 법원의 판결 또 이 엑셀 현물 ETF에 관련된 업데이트에 달려 있는데 이 현물 ETF도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6월 17일이에요. 6월 17일 날 프랭클린 템플턴이 얘네도 마감 기한이에요. 그러니까 SEC 바빠요, 지금. SEC는 여러 저기서 압박을 많이 받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보시면 ETF가 상당히 흥행을 하고 있어요. 선물 ETF가, XRP 현물 ETF가. 이것은 누가 주관하죠? CFTC가 주관해요. CFTC 그리고 SEC 얘네들은 현물이고 CFTC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호응을 이런 성과를 내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당연히 SEC는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이 ETF에 대한 압박 또 이 법원에 대한 압박 계속적 압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6월 17일 날 있을 프랭클린 템플턴 이 승인 여부가 중요한 부분이고 그전에는 뭐 6월 15일 날까지는 이제는 이 입장 정리도 필요한 부분이고 SEC는 정말 바쁘네요. 이렇게 놓고 보면. 그래서 이번 비공개 회의 바로 5월 29일 날 있을 바로 우리 시간으로 5월 30일에 있을 비공개 회의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모든 정보들을 빨리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야 우리가 정보를 좀 받고 빨리 움직이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중요하고 정보는 중요하고 그리고 가장 우리가 매매를 하는데 필요한 게 정보라 말씀드리겠고요. 이런 정보를 꼭 받으셔야 말씀드립니다. 자, 정보는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면 링크 있고 들어오셔서 정보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보방 들어오시면 제가 해드리는 게 있어요. 바로 비중이죠. 자, 비중을 어떻게 잡고 들어가고 그리고 어느 구간에 들어가고 어느 구간 나오는지를 먼저 잡아드릴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제가 매번 말씀드리죠. 그래서 매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거예요. 별 5개짜리라고. 자, 비중. 비중은 왜 나눠서 들어가야 될까? 바로 시장은 이렇게 변동성을 줘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움직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공략하기 위해서는 비중을 나눠서 잘 나눠서 현금 확보를 해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현금 확보. 현금 확보를 해놓고 그래서 이런 공략을 해 들어가는 거죠. 생략 들어가다 보면 당연히 개수 늘리고 단가 낮추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수익이 오는 이런 부분을 제가 잡아 드리는 거고요. 구간도 마찬가지죠. 어느 구간에 내가 매수를 하고 어느 구간에 내가 매도를 하고 이 매수와 매도 이 부분을 잡아 드릴 겁니다. 이것은 완벽한 타이밍 싸움이고 이것을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만 말씀드리는 건데요. 정식적으로 들어오시면 이 정보가 들어오시면 제가 이거 다 하나하나 잡아 드릴 거예요. 디테일하게. 자, 매수 기회. 매수는 이때 하셔야 된다. 저점 매수해야 되죠. 그리고 매도는 고점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최고점에서 매도를 하고 나서 차후에 다시 한번 더 재공략 이렇게 하는 방법을 제가 계속 제시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받아보시고 매매 진행하시라는 말씀 꼭 드리겠고 이런 정보는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면 링크 있어요. 자, 링크 이렇게 보입니다. 링크를 눌러서 들어오셔가지고 모든 정보 다 받고 가셔라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무료예요. 정보 다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느끼지 마시고요. 그리고 무료니까 절대 돈 들어갈 일 없죠. 금전 요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심하고 들어오셔서 제가 드리는 무료 정보 다 받고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수익만 크게 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무료 꼭 기억해 주시고요. 또 어떤 거 바로 저 팔코인 뉴스도 기억을 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언제나 여러분들 성공적인 투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 아래 이 구독과 좋아요 있죠? 구독과 좋아요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팔코인 뉴스였습니다.